공무원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고 청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7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책임감하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네. 정치적 중립 의무는 장관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전임 장관보다 여러 면에서 더 나은 장관이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 장관님이 가장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대곡 소사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경기도 고양과 부천을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네. 2016년 착공해서 올해 7월에 개통했습니다. 7월에 개통식 행사를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릅니다. 예. 모릅니까? 네. 국비가 이거 960억, 경기도가 사업인데요. 경기도지사는 개통식 초청장을 못 받았고요. 이 노선 지나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모두 전원이 야당 국회의원인데 초대장을 받았다가 초대를 취소당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국비 갖다 준 지역구 국회의원들 대신에 그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초대가 됐고요. 참석한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장관, 여당의 김기현 대표, 그리고 그 노선과 관련 없는 지역의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렇게 대거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 소속 고양시장은 참석을 했는데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도지사와 부천시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행사라서 초대장이 없으면 참석을 못하거든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토위 회의에서 항의하고 난리쳐서 겨우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게 국토부 장관이 가진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공적인 권한을 극단적으로 자기 진영의 정치적 이익,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으로 사용한 아주 명징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장관의 공적 권한을 이렇게 행사하면 안 되겠죠?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뭐 그걸 평가할 언론에 입장- 많이 입장은 보도됐던 아니었습니다. 사항이고 그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장관님이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애쓰신 의원님들이나 도지사님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답변도 눈치 보여서 못하시면 어떻게 소신 있는 장관이 되시겠습니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만 있어야 되겠죠, 후보자님? 네네. 네. 현 원희룡 장관 재직 기간 동안 국토부의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은 여당의 입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게 국토부 공식 홈페이지. 국회에서 야사당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명시해서 떡하니 올려놓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1타 강사 특강이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민주당을 두고 선동의 오염덩어리, 수사감이다, 정치적 이득 이런 원색적이고 정치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국회를 깔보고 멸시하는 태도죠. 이런 거 국토부 홈페이지나 공식 SNS에 올리지도 말고 올라가 있는 것도 검토하셔서 문제 있으면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현직 국토부 장관께서 보수단체 세미나에서 내년에 여당 간판으로 뛰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힘을 바치겠다 이런 말씀을 했던 건데요. 다들 아실 테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전임자가 이런 행태를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철저히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장관의 책임감도 역시 중요할 겁니다. 장관직을 새털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출세에만 골몰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장관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또 자기 맡고 있는 책무를 네, 맡아서 해야 넘겨봐 될 주시죠. 막중한 엊그제 책임이 조선일보에서 이런 사설을 썼더라고요. 총선용 스펙을 위해 임명됐는데 내 3개월도 못 채우고 옷 벗는 박문규 산업부 장관. 이렇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까? 박문규 장관의 나름의 고민이 많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사설 내용. 장관 자리를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이런 인사를 하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뭐 그렇게 스펙 쌓으려고 장관이 된 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후보자께서는 깃털 같은 가벼움이 아니라 더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새기고 장관직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이소영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후보자님. 저는 이소영 의원입니다. 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테니까 이름은 기억을 좀 제가 해주시고요. 사는 곳 많이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임명이 되시면 네. 행정각부의 장관인 동시에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이 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게 됩니다. 네. 자, 앞으로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정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소신을 묻겠습니다. 국토부는 우리 국토를 안전하게 가꾸고 잘 활용하는 게 주요 임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되었다라고 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찬성입니까? 찬성이나 반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참고로 예. 원희룡 장관은 올해 4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예. 후쿠시마 방류는 허용하면 안 된다. 일본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 후보자는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처리됐다는 것이 제가 일반 시민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작년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예.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음에도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부른 비극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무능입니까? 아니면 무능과 상관없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합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대형 참사나 이런 것들은 정부 중앙부처부터 각 행정자치단체 또 경찰 등 해서 막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누구 책임인지 제대로 밝히자라고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구성을 안 봤는데요. 아까 막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 생각을 가름해 주십시오. 네, 올해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알고 계시죠?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정확히 가려내 처벌하는 것이 법과 정의 실현에 맞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어떤 견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조사 방해, 사건 축소, 은폐 시도,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 조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졌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특검법이 제출되어 있고 국정조사 요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국무위원이 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일반 시민 수준에서 관심 가졌었고요. 앞으로 이제 국무위원이 되면 뭐 또 다른 알겠습니다, 견해를 후보자님.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오전에 네. 질문했을 때 정직하고 청렴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정직과 청렴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 이런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대통령 배우자가 민간인으로부터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의 질의 시간에 방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렴의 측면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그런 문제에 답변해 대해서 주시죠. 의원님 팩트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서 팩트가 확인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팩트가 확인이 안 됐다. 네, 그러면 왈가왈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곧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깊이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생각해본 바가 없으세요? 네. 이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고심할 거라고 하는 언론의 예상들이 지배적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죠?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모르세요? 예. 그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이 거부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고심하신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 내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국정 운영에
관계되는 국무위원으로서 의견 낼 수 있는 것보다는 대통령님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국무위원으로서 심의 의결을 하셔야 되는 안건이 되는 거고요. 예. 오늘 후보자님 답변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중요한 판단에 참여할 정도로 대한민국 주요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는 소신 없이 대통령이나 여당 눈치만 보면서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드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오전에 말씀 주셨듯이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사실은 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한다고 저는 보름을 보냈지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제가 다듬기 위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입장이 아니고요. 예.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겁니다. 네.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과 입장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금 이 자리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국무위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표결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예. 네, 후보자님. 제가 오전 질의할 때 그 대곡 소사선에서 일어난 치졸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에서 이번 달 말에 착공하는 국가철도 노선이 몇 개 있는데 국토부가 총선을 앞두고 선별적이고 교묘하게 착공식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소문인데 그럴듯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슬라이드 띄워주시겠어요? 인덕원 동탄선, 월곶 판교선, 여주 원주선 이 세 철도 노선의 공통점이요. 모두 이번 주 즈음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착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예. 처음 듣습니까? 예, 예. 인동선은 내일 모레 22일에 착공하고요. 월판선은 어제 19일에 행정적인 착공 절차를 끝냈습니다. 여주 원주선도 그렇고요. 근데 인동선과 월판선은 착공식 계획이 없대요. 근데 이 두 노선보다 길이도 짧고 비슷한 시기에 착공하는 여주 원주선은 1월 11일에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짐작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글쎄요. 예. 뭐 저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듣는 이야기라서 네. 예. 재미있는 소문은 이런 겁니다. 인동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안양, 의왕, 수원, 용인, 화성인데요.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전부 민주당이고요. 월판선이 지나가는 곳은 시흥, 광명, 안양, 의왕, 성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성남의 안철수 의원 한 명 빼고는 전부 민주당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비윤인가요? 근데 여주 원주선은 정확히 따지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지역구만 지나갑니다. 역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래서 빨간색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은 착공식을 하고 파란색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은 착공식을 안 한다. 국토부가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 이런 소문이 혹시 사실일까요? 뭐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뭐 네.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인동선하고 월판선 둘 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이 20년간 기다려온 사업이거든요. 이게 선거랑 철도는 엄연히 별개인데 왜 선거 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기뻐할 기회를 국토부가 빼앗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착공식 해주세요. 제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들었고요. 네. 예, 제가 장관 되면 꼼꼼히 책임져 보겠는데 우리 철도국장이 저한테 방금 그 말씀하시기를 21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별도의 착공식 계획이 없다. 21년에 뭘 착공해요. 지금 실제로 계약 체결했는데 착공을 19일하고 22일에 잘못 알고 계시고요. 치졸하게 선거 개입한다고 오해받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20년간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이 기다려온 인동선과 월판선 착공식 계획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네. 예. 부탁드립니다. 취임하게 되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소영 의원.